자, 오늘 살펴볼 이 투자 상품, 언뜻 보면 그냥 흔한 기술주 펀드 같아 보이죠? 근데요, 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비밀이 숨어 있고요. 동시에 투자금을 한순간에 전부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술 투자 퍼즐 제가 완벽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부터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상품이 추종하는 FNG 플러스 지수 있잖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8.81%에 달했어요.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이나 S&P 500의 성과와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상품은 바로 마이크로섹터스 팽 플러스 ETN, 줄여서 FNGS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FNGS가 뭐냐고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술 분야의 최고 거물 딱 10개 기업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경이로운 수익률을 만들어낸 바로 그 주식들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성과의 비밀, 그 첫 번째 껍질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바로 동일 가중 방식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전략이에요. FNGS가 따라가는 지수를 보면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10개의 기술 대기업들로만 꽉 채워져 있어요.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네, 바로 이런 회사들로만 구성된 초집중 포트폴리오인 거죠. 바로 여기서 팽플러스의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보통 대부분의 지수는요. 덩치 큰 회사가 더 큰 비중을 가져가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잖아요. 그런데 팽플러스는 완전히 달라요. 10개 회사 모두에게 정확하게 10%씩 아주 공평하게 비중을 나눠주는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 가중 방식이 분기마다 하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진짜 마법을 부립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모든 주식이 똑같이 10%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분기 동안 어떤 주식은 오르고 또 어떤 주식은 내리겠죠? 그럼 분기 말에 10%를 넘어간 주식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요. 바로 그 돈으로 10% 밑으로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서 비중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라는 투자 원칙을 시스템적으로 강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초과수익의 핵심 원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전략은요.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FNGS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아마 여러분께는 가장 생소할 그 특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FNG는 우리가 흔히 아는 ETF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ETN, 상장지수 채권입니다. ETN이 대체 뭐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은행이 발행한 약속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행을 믿고 돈을 빌려주시면 저기 저 지수가 오르는 만큼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는 증서인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ETF는요, 그 안에 실제 주식들을 직접 담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사과 한 상자를 직접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ETN은요,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은행이 나중에 사과 한 상자값만큼 꼭 줄게 라고 써준 차용증 같은 겁니다. 실제 소유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약속만 받아놓은 것이냐, 바로 이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이 ETN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가져오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 즉 위험과 혜택은 과연 뭘까요? ETN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또 아주 중요한 위험 하나를 떠안게 됩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한 은행이 만에 하나 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 이걸 발행사 신용위험이라고 부릅니다. FNG의 약속 주체는 바로 캐나다의 몬트리올 은행, BMO입니다. 대부분의 신용평가사들은 BMO의 아주 높은 등급이랑 안정적 전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피치, FITT라는 기관만 유일하게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아주 분명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정말 만약에 BMO가 파산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10개의 기술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도 투자자는 원금 전체를 그냥 날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라 은행의 빚, 즉 약속에 투자한 거니까요. 아니, 그럼 이런 무서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ETN에 투자를 할까요? 바로 정말 막강한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ETN은요, ETF와 달리 매년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을 투자자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걸 팔거나 만기일인 2038년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금이라는 마찰 없이 수익이 온전히 복리로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과연 이 FNGS라는 상품이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처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압도적인 수익률과 아주 효율적인 세금 구조. 하지만 약점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발행사인 BMO가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신용 위험이죠.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기술주 성장에 집중적으로 베팅하면서 세금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리는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BMO의 신용등급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최악의 위협을 피할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FNGS는 절대로 아무나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요, 높은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특히 일반 과세 계좌에서 세금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ETN이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아주 전문적인 투자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잠재적인 초과 수익과 압도적인 세금 혜택을 위해서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이 신용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투자 철학을 보여줄 겁니다.